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에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디자인 패턴을 C샵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구현 코드를 넣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Abstract Factory 디자인 패턴이란 거고요. Abstract Factory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관련 개체의 패밀리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패턴도 여러가지 종류들이 좀 있는데 얘는 생성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얘가 해결을 해주느냐, MMORPG 게임을 하나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MMORPG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할 때 전사, 도적, 사냥꾼 같은 직업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 각 직업은 무기와 방어구를 가지고 있어요. 전사 같은 경우는 무기가 대검이고 방어구가 판금 갑옷이에요. 도적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독이 묻은 단검이고 방어구가 가죽 갑옷입니다. 암살자는 무기가 암살용 검이고 방어구는 천 갑옷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업과 각 직업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는 방어구에 대해서 각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업이 전사일 경우 무기와 도적일 경우 무기, 암살자일 경우에 무기가 다르고요. 방어구일 때, 그러니까 전사일 때 방어구와 도적일 때 방어구, 암살자일 때 방어구가 또 다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전사에게 대검이 아닌 단검을 쥐어주거나 암살용 검 같은 것들을 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요. 도적에게 판금강한 보스를 방어구로 주면 너무 느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또한 우리는 새로운 직업이 추가되었을 때 기존 직업에 영향을 주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클래스를 설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코드를 다 짜놨는데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려다 보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존 코드들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전체 코드에 영향을 주게 될 테고 전체 코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 버그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Abstract Factory라는 생성 패턴은 이런 전사, 도적, 암살자 같은 각각의 그룹에 무기, 방어구 또는 방어구 말고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특성들을 그룹핑해서 하나의 직업, 그러니까 제품군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런 경우에 무기 인터페이스를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무기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public 인터페이스라는 선언을 해서 저희가 iWeapon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할게요. 웨폰을 만들고 void 형태로 이건 그냥 디스크립션을 찍어주기 위해서 제가 디스크립션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웨폰에 여러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역들이 뭐 가격 파워는 얼마고 뭐 밀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접 공격인지 원거리 공격인지 폭발형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죠. 뭐 특수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웨폰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대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검을 뭐 바스타드 소드라고 할 텐데 저희는 따로 그냥 빅 소드라고 할게요. 이름을 빅 소드라고 하고 이거를 웨폰에서 가지고 왔다고 할게요. 웨폰에서 가지고 왔다면 저 iWeapon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합니다. implement 그리고 description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콘솔 창에 찍어줄 거고요. right line에서 빅 소드를 그냥 찍어줄 거예요. 문자열로 이렇게 그냥 찍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빅스워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무기류가 있을 거예요. 무기류를 다 정의를 해볼게요. 두 개 더. 하나는 포이즌 대거라 그래서 독이 든 단검, 독단검이라고 해서 콘솔 라이트라인은 그냥 대거 또는 포이즌 대거라고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더블 대거라는 걸 만들고, 더블 대거는 이제 뭐 단검이 두 개다 해서 쌍단검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웨폰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아머가 있을 거고, 아이 아머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스크립션을 찍어줄 거예요. void get description 이 형태로요. 그리고 아머도 정의를 한다고 치고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플레이트 아머, 판금 갑옷, 레이더 아머, 가죽 갑옷, 클로스 아머, 그래서 청 갑옷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세 가지 종류의 아머가 나올 테고요. 여기도 세 가지 정도의 무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 무기가 더 추가될 수 있고 아머도 더 추가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abstract factory를 이용한 팩토리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할 텐데요. 인터페이스는요, 유닛 팩토리라는 걸 만들게요. 자, 유닛 팩토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하나는 저 위쪽에서 말했던 웨펀을 만드는 거, 웨펀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웨펀을 만들었으면 아머도 있어야겠죠. 아머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우리가 웨펀과 아머 두 개의 그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룹군을 만들었어요. 유닛 팩토리로 create weapon, create armor. 자, 이제 이 create weapon과 create armor를 구현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구현하냐면 public class, 자, 내가 직업이 워리어인 워리어 팩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워리어 팩토리는 유닛 팩토리를 상속을 받고요. 예, 임플리먼트를 합니다. 자, 크리에이트 아머는 new 플레이트 아머를 가지고 있으니까 워리어 팩토리가 워리어가 플레이트 아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찍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머 맞죠? 그 다음에 웨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빅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검이죠. 빅스워드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이제 도적을 로그라고 할게요. 도적과 어세신이 있습니다. 도적과 어세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워리어는 대검과 플레이트 아머, 판금 갑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현을 한 거고요. 로그는 도적은 독이 든 단검과 가죽 갑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세신, 암살자는 더블 대거, 쌍단검이죠. 쌍단검과 클로스 아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암살용 검을 더블 대거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를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저희 런 쪽에서 유닛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i 유닛 팩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new list 유닛 팩토리를 만들고 list.add new warrior factory
로그 팩토리. 그 다음에 어세신 팩토리 해서 암살자까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포이치를 통해서 돌려볼게요. 포이치 유닛은 유닛점 create weapon 하고 유닛점 create armor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전사에 대해서, 도적에 대해서, 그리고 암살자에 대해서 웨폰과 아머를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웨폰이 아닌, 웨폰에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아머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군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직업군을 더 추가해서 어쌔신 말고 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겠죠. 사냥꾼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웨폰이 뭐 더블되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고, 뭐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석궁 같은 거, 바우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네, 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머는 뭐 체인 아머, 사슬 갑옷 그런 걸 넣어준 다음에 크리에이트 아머와 크리에이트 웨펀을 통해서 직업군을 정의해서 직업군의 각 아머와 웨펀을 만들어 준다면 다른 직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브스트랙트 팩토리의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빅소드, 프라이트 아머, 포이즌 데거, 그 다음에 레드 아머, 그 다음에 더블 데거, 클로스 아머 이렇게 되잖아요. 빅소드, 플레이트 아머는 방금 얘기했던 워리어 팩토리일 거고, 로그 팩토리가 포이즌 데거하고 리드 아머를 만드는 그 로거를 만들었을 테고요. 어세신 팩토리가 더블 데거하고 클로스 아머를 가지고 어세신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군,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애브스트랙트 팩토리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클래스를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낼 거예요. 만약 이렇게 군별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뭐 워리어에 대해서 무기와 방어구,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새로 정의, 워리어의 무기, 워리어 웨펀, 워리어 뭐라고 할까요? 워리어 아머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코드가 전사라는 거에 묶이게 돼요. 의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 웨펀 또는 아이 아머를 통해서 따로 웨펀과 웨펀류와 아머류에 대한 구분을 따로 해주고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크리에이트 웨펀과 크리에이트 아머를 통해서 생성해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직업에 의존하지 않고 무기나 아머가 자유롭게 교체, 변환 가능하고요. 다른 직업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무기나 방어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애브스트랙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의 디자인 패턴 중에서 빌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빌더 패턴도 이전에 알아봤던 애브스트랙트 팩토리 같이 생성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한 객체를 단계별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일한 구성 코드를 사용하여 객체의 다양한 유형과 표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게 되냐면 많은 필드와 중첩 객체를 힘들게 단계별로 초기화해야 하는 복잡한 객체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러한 복잡한 객체들은 초기화 코드는 일반적으로 많은 배개 변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생성자 내부에 묻혀 있을 거고요. 또는 그보다 다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코드 전체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코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난해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클라이언트 코드들을 다 찾아야 하거나 또는 생성자, 엄청나게 많은 생성자의 내부에서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코드 하나를 수정하게 되면 그 생성자, 그 코드를 쓰고 있는 생성자 내부에 있는 클래스들의 객체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경우는 클라이언트 코드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구현한 클라이언트 코드들을 다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쓴 클라이언트 코드에 그 라이브러리에 알고리즘이 가서 엮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의존성이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간결합되어 있는 이런 코드들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더 패턴이라는 패턴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하우스가 있고요. 그냥 하우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하우스에 차고를 붙인 경우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차고를 붙였죠. 그 다음에 하우스에다가 스위밍풀, 그래서 수영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하우스에다가 펜시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조각상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우스에다가 가든, 옆쪽에 정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우스 하나에서 이 하우스라는 클래스 하나로 만들 때마다 얘들을 상속을 해서 하우스 창고가 있는 거, 차고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는 거, 조각상이 있는 거, 가든이 있는 거,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겠죠, 클래스들이. 단순히 상속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벽, 바닥, 문, 창문, 지붕 등 이런 게 모두 n개 이상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 비슷하게 해놨지만 이러한 창문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만 봐도 창문이 다르죠. 문도 지금 이거는 2개가 있고 이런 식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난방 시스템이나 배관 및 전기 배산 등 더 크고 밝은 집을 원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해결하기가 힘든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원래 이렇게 확장해서 매개 변수의 모든 조합을 포함하는 하이 클래스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하이 클래스가 기능별로 다수 만들어지겠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된 코드들을 상위 클래스로 올리려다 보면 이제 상위 클래스도 그룹핑이 돼버리고, 그러면 어떤 거는 이 차고에 맞춰서 차고 클래스를 다시 또 상속한 다른 클래스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스위밍 풀을 상속한 세모날 수도 있잖아요. 여긴 네모난데 동그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고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생성자 하나를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Windows, Doors, Rooms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크게 만들 수는 있으니 소스는 복잡해진다, 그거를 제외하고도 어떤 하우스는 다 널널널널 들어가고 어떤 하우스는 투루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클래스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관리가 힘들어지죠. 이건 뭐 하기 위한 매개 변수인가? 이 매개 변수는 뭐지? 하면 끝도 없이 커멘트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이라고 만든 게 이제 빌더인데요. 빌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빌더스라고 하는 별도의 객체로 다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월, 도어, 윈도우, 루프, 그 다음에 차고, 근데 제가 이거 발음을 좀 못하겠어요. 그리고 문들이 있겠죠. 문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합쳐서 마지막에 리졸트 하면 하우스가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해 보면 이 디렉터는 없어도 돼요. 사실 디렉터가 얘들을 조합합니다. 이 빌더들을. 빌더가 있고, 빌더가 빌더 파트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빌더 파트가 콘크리트 빌더, 이 빌더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이 프로덕트, 각각의 프로덕트들을 빌드해서 모아서 나중에 get result에서 가져갑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코드로. 일단 아까와 비슷한 전사, 도적, 암살자를 기준으로 지금 아머, 웨펀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빌더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트를 아까 그림에서 봤던 파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iPart 해서 get description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웨펀에 대해서 자, 보시면 웨펀이 파트를 상속받았고 I 웨펀을 빅스워드하고 포이즌 대거하고 더블 대거가 다시 상속해서 구현했죠. 그리고 이제 아머도 있어요. 아머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부분은 파트를 상속을 받았고요. 인터페이스를요. 그 다음에 아머를 임플리먼트 했습니다.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유닛 빌더라는 걸 만들 거예요. 유닛 빌더라는 걸 만들 거고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iUnit 빌더라는 걸 만들 거예요. iUnit 빌더는 인터페이스를 빌더 웨펀이라는 거하고 빌드 아머라는 거를 만들 거고요. 마지막에 유닛을 만들어낸 유닛 프로덕트를 할 겁니다. 이게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리절트에 해당하겠죠. 리절트. 유닛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구현을 하면 유닛 프로덕트는 자, 이런 식의 파트를 가지고 와서 파트 안에다가 각각의 파트들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쇼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유닛 프로덕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닛 빌더, 이 유닛 빌더를 가지고 만들어낸 각각의 유닛들이 있습니다. 유닛 프로덕트는 막아놓고 보시면 유닛 빌더에 빌드 웨폰과 빌드 아머를 구현을 했어요. 유닛 프로덕트로부터 이 프로덕트에다가 add해서 파트를 넣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파트 보시면 이 파트들 있죠? 이 파트를 add해서 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빌드 파트의 한 부분이고 빌드가 이 빌드 아머를 하면 프로덕트에다가 걔를 넣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빌드 웨펀 하면 빌드 웨펀도 프로덕트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빌드 아머하고 빌드 웨펀은 파트죠. 하나의. 네, 얘가 지금 넣으려는 빌더의 한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리어 빌더를 앱스트랙트 유닛 빌더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빌더는 이 프로덕트에다가 add해서 플레이트 아머 판금이니까 판금 넣고요. 빅스워드 대검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도 프로덕트에 레더 아머 가죽 갑옷을 넣고 포이즌 대거 독이 묻은 독단검을 넣어줍니다. 어쌔신 암살자 같은 경우도 아까와 똑같이 더블 대거와 클로스 아머를 빌드 아머와 빌드 웨펀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려면 이 런에서 이제 디렉터라는 걸 하나 아까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디렉터를 가지고 구현을 한번 이 빌더들을 조합을 해볼 건데요. 이 빌더를 넣어가지고 디렉터를 생성할 때 빌더를 넣어서 빌더에 웨펀 또는 아머 온리 이거 같은 경우 빌드 웨펀만 만들 때는 웨펀 온리를 구현을 할 거고요. 아머를 만들 때는 아머 온리를 해서 아머만 구현할 거예요. 그리고 풀피처 웨펀과 아머를 둘 다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 이 풀피처를 통해서 디렉터가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하나하나 직접 여기서 구현하셔도 돼요. 디렉터는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게 더 조합하기 편하니까 디렉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빌드 풀 피처, 이게 하나의 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조합이고 이것도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합 유형이 여기에서 디렉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디렉터는 그럴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크리에이트 유닛을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유닛을 할 때는 디렉터를 그대로 쓸 건데, 자, 디렉터에다가 new 워리어 빌더 를 넣어서 디렉터 빌드 풀피처, 그리고 디렉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렉터의 내역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빌더의 get 유닛 프로덕트에서 show를 실행하면 내부의 내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써보시면 유닛 이퀴먼트, 유닛 장비 빅스워드하고 플레이트 아머다. 워리어 빌더에 대해서는 빅스워드하고 플레이트 아머를 넣었다. 만약에 저희가 빅스워드가 아닌 다른 걸 넣게 되겠다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수정하면 되겠까요? 저희가 이 빌더에서 워리어 빌더에 대해서 플레이트 아머가 아닌 다른 걸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레더, 얘가 레더 아머를 갖고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시면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레더 아머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라이브러리에서 빌드 아머의 어떤 레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레더 아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트 아머에서 판금 갑옷의 어떤 강도를 우리가 수정을 하려고 한다고 할게요. 이 아머가 그런 어떤 특성치가 있어서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클로스 아머는 레벨이 4고 레더 아머는 레벨이 8이고 플레이트 아머는 레벨이 12였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 플레이트 아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레더 아머나 클로스 아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도적 같은 경우는 회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쌔신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 아머지만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더블 데거를 가지고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플레이트 아머만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전사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계속 더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라는 레벨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레벨 수치를 저희가 바꿔버리면 되겠죠. 레벨 수치를 20으로 바꾸면 이 플레이트 아머를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워리어 자체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리어라는 그 유닛에 맞는 어떤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다른 클라이언트 코드에 수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도적과 암살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디렉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만들어낸 유닛 프로덕트를 보시면 빅스워드, 플레이트 아머, 데거, 레드 아머, 더블 데거, 클로스 아머,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얘는 전사일 거고요. 이 아래쪽은 방금 얘기했던 로그, 도적일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어쌔신, 암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앱스트랙트 팩토리하고 빌더하고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보셨으면. 네, 이런 식으로 생성 패턴 중에 하나인 빌더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의 디자인 패턴 중에서 팩토리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일단 정의를 보시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지는 서브 클래스에서 결정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생성 패턴이고요. 항상 지금까지는 생성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물류관리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버전은 트럭 운송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코드가 트럭 클래스 내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앱의 기능이 늘어가지고 배를 추가하게 되면 배 운송 수단을 추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ships 클래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트럭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수정해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중복되는 코드들도 있을 것이고 ship 클래스에서 ship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코드들도 있을 것이고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트럭 클래스에 있는 코드들을 수정하고 추상화하고 막 그런 과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트럭이 트럭 고유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ship과 연관된 어떤 역할,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클래스를 밖으로 다 빼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ship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수단을 또 추가해요.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객체 생성 호출을 특별한 팩토리 메소드에 대한 호출로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지스틱스가 있고 로드 로지스틱스가 있고 C 로지스틱스가 있어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이 create transport를 통해서 처리를 해요. 플레인 딜리버리 할 때 얘가 이 create transport를 호출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상속한 로드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C 로지스틱스를 보시면 로드 로지스틱스는 create transport가 트럭이 될 테고 C 로지스틱스는 create transport가 ship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턴 할 때 return new truck 또는 return new ship을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 얘가 로지스틱스가 플랜 딜리버리만 해도 플랜 딜리버리가 어떤 차일드 클래스냐에 따라서 그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 팩토리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팩토리 메소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요.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시면 모든 프로덕트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따라야 한다. 트럭이나 ship이나 뭐 비행기나 뭐 기차나 뭐 다 똑같이 이 인터페이스 트랜스포트 중에서 이 딜리버라는 걸 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딜리버를 하게 되면 이제 트럭 ship 중에서 트럭이나 ship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아래쪽에 어딘가에 create transport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게 돼요. 아래쪽에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크리에이터는 어떤 오퍼레이션이에요. 이 썸 오퍼레이션은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든 뭐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create product가 중요한데 이 create product를 concrete create하고 concrete create B에서 create product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가 어떤 건지 얘가 만들어내서 리턴 해주는 거죠. 그럼 리턴하게 되면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뭔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to stop 어떤 작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전사도적 암살자 예제를 통해서 팩토리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만든 거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다 보니 이게 사실 전사도적 암살자 예제에 딱 맞는 그런 예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전사, 도적, 암살자를 이걸 가지고 꼭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생성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앱스트랙트 팩토리 지금 저희가 빌더도 봤고요. 이전에. 그 다음에 지금 것까지 팩토리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이후에 프로토타입과 싱글턴도 있어요. 각각은 물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 앱스트랙트 팩토리나 빌더 같은 경우를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이 팩토리 메소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쓰여요. 싱글턴은 대부분의 지금 시스템에서 싱글턴 같은 경우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서요. 그래서 굳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시스템이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식이 각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클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패턴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팩토리 메소드도 많이 쓰이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어떤 게 생성 패턴, 내가 지금 생성하는 것에 맞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고 애브스트랙트 팩토리로 할지 빌더로 할지 팩토리 메소드로 할지를 정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구현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를 한번 지금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클래스 지금까지 했던 것들 크리에이터라는 걸 제가 만들 거고요.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트 유닛이라는 어떤 아까 보시면 뭐 크리에이트 트랜스포트처럼 크리에이트 유닛이라는 걸 만들 거고 그 크리에이트 유닛은 유닛 프로덕트를 인터페이스를 리턴하도록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에이터가 워리어를 얘는 리턴을 하고 얘는 로그를 리턴을 하고 얘는 어세신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워리어 크리에이터나 로그 크리에이터 또는 어세신 크리에이터가 어떤 직업을 리턴할지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이거를 유닛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이름을. 그래서 유닛 프로덕트는 to stop.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프로덕트들은 어택과 디펜스를 하겠다. 각각이. 근데 그 각각의 어택과 디펜스는 전사냐, 로그냐, 어세신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전사 같은 경우는 대검으로 공격하고 방패로 방어하고 도적 같은 경우에는 동무든 단검으로 공격하고 공격을 회피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세신 같은 경우는 쌍검으로 공격하고 쌍검을 교차하여 방어하는 형태예요. 이런 식의 어떤 동작들이 있을 때 이런 동작들의 각각의 얘는 워리어고 얘는 로그고 얘는 어세신이다 라는 거에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 어택, 디펜스가 이 유닛 프로덕트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자체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직업에 대해서 유닛 프로덕트에 대해서 만들어지는지 정하고 있어요. 이 크리에이터가 일 때 이제 팩토리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기에서 팩토리 메소드는 이 크리에이트 유닛이 되겠죠. 크리에이트 유닛 각각의 얘들은 그냥 프로덕트가 될 테고요. 이 i 유닛 프로덕트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퍼블릭으로 어택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어택은 i 크리에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자, 뭔가 하겠죠? public void defense defense도 i creator로부터 가져와서 디펜스를 할 겁니다. 자, 얘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택은 그러면 크리에이터의 어택 creator. create unit. attack 형태로 될 거고요. defense도 creator. create unit. defense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게 이제 뭐 생성자에서 한 번에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이 크리에이터를 이 테스트 생성자에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ctr에서 테스트에다가 i creator 해서 creator 한 다음에 외부에서 creator 만든 다음에 뭐 얘를 private 변수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 언더바 크리에이터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에서 바로 생성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어떤 거를 추천을 안 드리냐면 create unit 하고 이거를 뭐 여기 private 변수에다가 넣어서 이게 i unit 프로덕트가 되니까 여기를 뭐 i unit
프로덕트 한 다음에 유닛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유닛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안티 팩터입니다. 그 생성자 안에서 뭔가 수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생성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차일드 클래스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 테스트 클래스 자체를 상속받은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이 시점이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생성자 안에서 다시 생성하지 말고 그냥 어떤 것만 크리에이터만 그대로 넘겨주는 형태가 그나마 낫다. 네, 어쨌든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택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를 받아서 어택을 할 거고 디펜스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크리에이터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어택 하면서 new 워리어 크리에이터 가지고 생성을 해서 어택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디펜스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new 로그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디펜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 한번 해보면 대검으로 공격,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여 방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택은 워리어가 어택을 한 거고 방어는 로그가 도적이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가능해요. 내가 그러면 저 크리에이터를 그냥 아예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크리에이터 받아서 워리어 크리에이터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사용하기 나름인데 크리에이터 점 크리에이트 유닛 해버리면 얘는 워리어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어택 디펜스 이거 없이도 그냥 쓰실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이. 제가 생각해보니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워리어가 워리어죠? 어택 하면 워리어 어택이 될 테고, 만약에 이 유닛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유닛 이렇게 해놓으면 유닛.어택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유연하게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펑션 같은 경우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서 액션이라고 하고 유닛 프로덕트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쪽에 어떤 로그를 남길 거라고 하고 로그 남기고 프로덕트에 어택을 자연스럽게 하고 다시 공격 전 공격 후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프로덕트를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잖아요. 이 크리에이터 하나로. 네. 여기다 크리에이터를 던져줘도 되고요. 뭐 그거는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터를 여기다 던져줘도 됩니다. 이렇게 던져줘서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뭔지 모른다고 얘를 들고 유닛이라고 하고 프로덕트라고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캡슐화가 됐죠.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크리에이터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온 거죠. 크리에이터를 보니까 크리에이트 유닛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나는 크리에이트 유닛에서 뭔가를 만들어내. 얘는 유닛 프로덕트라고 했으니까 프로덕트라고 하고 프로덕트가 어택하거나 디펜스를 할 수 있어 라고 이 각각의 유닛과는 관계없는 동작에만 집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존성이 끊겨 나간다는 겁니다. 뭐 예를 그냥 극단적으로 좀 든 거고요. 뭐 꼭 지금 얘기했던 예제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택과 디펜스도 이런 식으로 그 팩토리 메소드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이건 생성하는 것, 그러니까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패턴이었고요. 이제 이 팩토리 메소드랑 비슷한 행동, 비헤이버 메소드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템플릿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 메소드는 팩토리 메소드하고 비슷한 행동에 대한 메소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디자인 패턴, 생성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정의를 간단하게 좀 보면 코드를 클래스에 종속시키지 않고 기존 객체를 복사할 수 있는 생성 디자인 패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속성을 끊어내고 객체를 복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 패턴인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어떤 객체의 정확한 복사본을 만들고 싶을 때 이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랭귀지 본연의 시스템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구현이 좀 쉬운 경우가 있고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이제 쉘로우 카피네, 딥 카피네 해가지고 어떤 그 레퍼런스에 대한 참조가 그 객체 안에 들어간 복잡한 객체일 경우에는 이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해서 쉽게 구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고 C샵에서는 뭘 가지고 이걸 구현해내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C샵에는 근데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레코드라는 걸 정의를 해서 with라는 걸 가지고 카피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전에 그 C샵에 대한 다른 튜토리얼에서 레코드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해놓은 유튜브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레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카피하는 .with라는 키워드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복잡한 객체들에 대해서 복사본을 만들고 싶을 때 뭐 비공개 필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그러한 필드들에 대한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해결 방법으로 프로토타입 패턴을 이용한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제가 코드를 하나 직접 보여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할 텐데 직접 구현해서 클론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C샵의 멤버와이스 클론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이 클로너버를 가지고 딥 카피를 하는 것도 있는데 복잡해서 일단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베이스 유닛, iUnit이라는 베이스 유닛 클래스가 있어요. 랭크가 있고 프로텍티드로 정의가 돼 있고 HP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iUnit에 지금 이거 클론을 abstract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iUnit의 멤버 클론을 또 abstract로 정의를 해놨어요. 베이스 유닛을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HP, 파워, 랭크를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각각의 랭크, HP, 파워는 init 키워드를 넣어서 생성자 이외 또는 initialize 이외에서는 초기화가 그러니까 값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toString을 통해서 HP, 파워, 랭크를 찍도록 했어요. 이 protected 랭크를 찍어주려고 지금 이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베이스 유닛을 상속받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전사를 그대로 또 가져와 볼게요. 전사 클래스가 있어요. 전사 클래스는 베이스 유닛을 상속받았죠?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그대로 베이스 쪽에다가 넘겨주고요.
어택 하게 되면 대검으로 공격한다. 디펜스 하면 방패로 방어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아마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데, 이 클론은 어떤 식으로 클론을 했냐면 이 아래쪽에 다시 클론이라는 걸 재정의를 했죠. 그래서 오버로드 할 수 있도록 HP는 마이너스 1, 파워는 마이너스 1, 랭크는 마이너스 1인 기본 변수를 넣어가지고, 기본 값을 넣어가지고 펑션을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이 들어오면 HP를 다시 설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들어와 있는 HP를 써라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멤버 클론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게 C샵의 특징으로 여기 보시면 create a shallow copy라고 되어 있죠. 이제 모든 값을 다 카피하는 건 아니고, 일단 프리미티브 타입들 int, long, 뭐 double, 플로트 같은 기본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한 그 변수들은 다 복사를 해주는데, 우리가 커스텀하게 만든 클래스들은 복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복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클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워리어 A에 대해서 워리어 A의 클론 4, 5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B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워리어 C라는 걸 만들어서 워리어 A를 C에다가 복사를 하고요. 뭔가 바뀌는 값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쪽에서 멤버와이즈 클론이랑 이런 그 스트럭트, 그러니까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 수정을 해서 변화 사양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도 그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워리어 A, B, C 다 해놓고 A를 프린트하고 B 프린트하고 C를 프린트하고 있어요. B는 다시 설명드리면 얘가 이 클론, 프로토타입인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4, 5라는 값, 앞단 1, 2가 4, 5로 바뀌겠죠. 그리고 D는 3이라는 값이 그대로 와야 얘가 제대로 복사가 된 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1, 2,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HP가 4오고 파워가 5고, 지금 클론하면서 저희가 바꿨죠. 두 개의 값을. 그리고 랭크, 뒤쪽 이 랭크는 프로텍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복사가 돼서 3이란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클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냐면, 클론은 new를 통해서 새로 워리어를 만들어 가지고 넘겨줬죠. 네. 그래서 이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완전히 복사가 된 객체 상태가 되었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딥 카피가 아니고 이것도 쉘로우 카피예요. 저희가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들만 지금 옮겼잖아요. 만약에 새로운 클래스를 넣었다면 그 클래스에 따라서 여기를 구현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워리어 할 때 네, 저희가 커스텀 클래스를 하나 파라미터에 넣었으면 그것도 뉴해서 커스텀 클래스의 각 파트들, 프라이빗한 영역들, 뭐 퍼블릭한 영역들을 복사를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코딩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C샵에서 이걸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멤버 와이스 클론이라는 걸 가지고 구현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 멤버 클론이란 건데, 일단 코드를 한 번 더 봐볼게요. 자, 예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 클론을 하면서 이 안쪽에 값을 변형할 수는 없어요. 네, 변형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어디에? 이 HP나 파워에 대한 set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닛이 아닌 set 형태로 그냥 만들어야 되겠죠. 외부에서 수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다시 해보시면 1, 2, 3, 1, 2, 3, 1, 2, 3 다 그대로 복사가 됐어요. 같은 그 객체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됐다. B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멤버 클론은 그럼 어떻게 구현이 됐느냐?
아주 간단해요. this.memberWise 이거 하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기본적인 복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어떤 클론, 복사에 대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이 클론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디자인 패턴 자체를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구현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시스템은 그 메모리 영역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복사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C 같은 경우겠죠. 직접 네이티브 메모리로 가서 그 메모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언어들은 멤카피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냥 아예 딥카피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도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죠.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코드로 한번 컴파일링이 되는 그런 IR 코드 같은 걸로 중간 언어 코드로 한번 컴파일 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메모리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값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프로토타입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런 방식이 시스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클론은 실제적으로 프라이빗 필드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면 멤버 클론이 아닌 시리얼라이즈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시리얼라이즈를 하면 완전히 복제를 해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필드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제 시리얼라이즈를 해도 실제로 복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렉션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또 이것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클론은 실제적으로 쓰려면 약간 좀 복잡한 자기만의 어떤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디자인 패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 싱글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하나의 생성 패턴이고, 싱글턴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 클라이언트들에서 공유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리모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꼭 리모트를 의미하는 말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콜해서 사용하면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니까 지정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거나 뭐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를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가져다가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의 클래스를 다 생성을 할 때 원래 new를 통해서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텐데 공유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공유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같은 new를 통해서 계속 객체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객체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패턴이에요. 어떤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예로 들을게요. 이것도 뭐 하나를 공유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커넥션 내부적으로 DB에 직접 커넥션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하는 어떤 매니저 컨텍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이 DB 컨텍스트는 초기에 어떤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꽤 많은 작업을 해서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커넥션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의 커넥션만 유지하고 그거를 커넥션이 됐네. 그러면 A라는 유저가 사용했다면 유저가 사용하고 끝내면 B 유저도 그걸 그대로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B 유저는 그 안에 커넥션 내용 일부 또 커넥션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커넥션을 싱글턴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ASP.NET Core 같은 경우에는 싱글턴으로 쓰지 않고요. 스컵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리퀘스트의 끝까지 같이 사용하는 어떤 범위예요.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제가 얘기한 거랑 어쨌든 스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싱글톤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싱글톤 1이라고 제가 1이라고 했는데 싱글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이 싱글톤을 우리가 new 해서 싱글톤 1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네,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요. 왜냐하면 이 컨스트럭터가 프라이빗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인스턴스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내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 static으로 인스턴스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 이 private static singleton instance라는 필드를 만든 다음에 이 필드를 가지고 값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인스턴스가 널이면 new singleton에서 싱글턴을 만들어 주고요. 인스턴스가 널이 아니면 이미 있는 이 인스턴스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내가 인스턴스 1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저 싱글턴 1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자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 1과 인스턴스 2는 같은 값이 되게 될 겁니다. 뭐 혹시 모르니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보시면 true 나오죠. 인스턴스 1과 인스턴스 2가 같은 인스턴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면 F5번을 누르면 제일 첫 번째는 여기 들어왔고요. 두 번째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안 들어오고 바로 리턴으로 넘어가서 끝날 거예요. 네, 같은 인스턴스를 공유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싱글턴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싱글턴 인스턴스를 한꺼번에 작업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인스턴스에 봤더니 아직 널이야. 스레드 두 개가 동시에 여기를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인스턴스에. 그래서 이 인스턴스 봤더니 인스턴스 널이네. 그러면 나는 생성해야지 하고 생성을 해버리고 나도 생성해야지 하고 생성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스턴스 1과 2의 값이 달라지겠죠. 하나를 생성한다는 우리의 그 기존의 그 목표를 처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세이프티하는 스레드 세이프티하는 싱글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저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긴 한데 보시면 자 락이라는 락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락 오브젝트를 통해서 락을 걸고 그 이후에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스레드가 뭐 동시에 접근을 하더라도 이 락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멀티 스레드가 대단히 많아지게 되면 또 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엔 또 더블 체크 로깅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싱글턴 2가 아니고 자 얘는 3인데 자 뭐가 달라졌나요?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인스턴스 널에 얘는 이전에 위쪽에서 락을 그냥 한 번 걸고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널에서 락 한 번 하고 그 뒤에 다시 인스턴스가 널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래도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야? 이러면 또 락하고 안에서 또 if 인스턴스 널
if instance null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작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언제 스레드에 다 체크할까요?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쓰는데, 일단은 락 없이 레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레이지라고 해서 좀 늦게 처리한다는 의미고요. 싱글턴 4 같은 경우 지금 얘가 그냥 스태틱으로 아예 애초에 그냥 new 인스턴스를 만들어 버리고 그 이후에 이 public static 싱글턴 4의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를 리턴하기만 하는 거예요. 스태틱이니까 클래스의 초기 생성에 이미 만들어지겠죠, 인스턴스가.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그냥 리턴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일반적인 클래스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태틱한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니까 이 인스턴스를 접근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항상 스태틱을 통해서만 가야 할 테고, 이럴 경우에 상속이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물론 다 회피하는 방식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마지막 방식이에요. 마지막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단넷 4.0부터 지원하는 레이지라는 방식이고요. 이 레이지 클래스에 의해서 싱글턴이라는 거를 new를 가지고 싱글턴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lazy.value 여기에 접근했을 때 싱글턴 5가 만들어집니다. 싱글턴이 만들어집니다. 인스턴스가. 그리고 이 lazy는 thread safe한 거기 때문에요. 생성에 대해서 내가 멀티 스레드가 접근한다고 해서 얘가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thread safe합니다. 하지만 이거 작업하다 보시면 알지만 가끔 레이지로 되어 있는데 인스턴스가 두 개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게 뭐 버전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레이지를 해도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락 해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락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 싱글턴 5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느냐? 안 합니다. 네, 저는 제너릭 싱글턴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쓰는 방식은 이거예요. 매번 싱글턴 클래스마다 클래스를 다 싱글턴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 대한 제너릭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지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레이지의 밸류를 리턴하는데 get 안에서 락을 한 번 더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른 동기화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레이지 밸류 할 때 저 락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일을 경험해 봐서 혹시 모를 걸 막아 놓은 겁니다. 지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버전업이 돼서 이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삭제하고 하셔도 됩니다. 락을 하게 되면 확실히 속도는 느려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싱글턴 같은 경우 이제 이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퍼블릭한 인스턴스를 하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할게요. 퍼블릭 클래스로 퍼슨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 이 퍼슨이 생성자에서 이 GUID라는 값을 변경하는 녀석이라고 할게요. id는 GUID new GUID.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퍼슨에 대한 값을 변경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퍼슨 1은 퍼슨에 대한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퍼슨을 사용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new
퍼슨 이렇게 안 하고요. 싱글턴 t에 퍼슨을 넣고요. 인스턴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person2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를 가져와요. 자, 같은 인스턴스라면 저 GUID 저게 같을 거예요. 우리가 저 값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일단 GUID를 확인하는 걸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는 미리 정의해 놓은 거고요. 익스텐션 펑션을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그냥 콘솔 라이트 라인 할 겁니다. 그리고 person2도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걸 실행해 보면 자, 똑같죠? 네, 이 싱글턴이 이런 식으로 같은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ID 말고 내가 person 안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person2를 찍어서 toString 한 다음에 프린트 해보면 되겠죠? 자, true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가볼게요. true라고 나오죠. 자, 인스턴스는 하나만 생성이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디버깅 하도록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각각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잘못 걸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F5번 누르면 person으로 가고 여기에 GUID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다시 person2가 같지만 이번에는 GUID 여기 GUID 생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안 가죠? 안 가고 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디버그 할 때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와치 해가지고 와치 쪽에 예를 들어서 와치 말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한 다음에 얘를 누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만들어졌죠.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이 생성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네, 더 이상 생성자로 안 가겠죠. 레이지 방식인데 저희가 디버깅 한다고 하면서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레이지 방식들은 저희가 디버깅 한다고 뭔가 하면 디버그 엔진이 실행을 해버리거든요.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실행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싱글턴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야 버그야? 막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싱글턴은 제너릭 싱글턴이라는 걸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이거 자주 쓰시고요. 이게 유용하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그냥 컨솔 프로그래밍에서 쓰시면 돼요. 이거 뭐 .NET 4.0 이후부터는 쓸 수 있으니까 꼭 6.0이 아니더라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NET 6.0 이후부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싱글턴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NET 6 이후부터는 ASP.NET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거든요. ASP.NET 프로그래밍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호스트 빌더를 가지고 런 해가지고 거기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이랑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거도 쓸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강의를 한번 더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